안녕하세요. 정말 근사한 안과 당뇨병성 망막증 1편 진단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과 의사가 된 지 40년 된 안과 전문의 전근입니다. 정말 근사한 안과 시즌에서는 눈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망막증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진단을 내릴 것인가 1편 부분 전신 철량, 안구 900량, 우리 몸이 1000량이면 우리 눈은 900량일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눈 관리를 해야 되고 안과 의사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명은 점점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11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10세 시대 당뇨병성 망막증, 이 질환을 잘 관리를 하면은 낮에 올라가 있는 아름다운 태양을 함께 선글라스를 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오늘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당뇨병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에도 역사가 당연히 있죠. 기원전 300년경의 가장 오래된 질환 중의 한 가지가 당뇨병입니다. 그럼 당뇨병은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다. 그래서 당뇨병입니다. 이것은 2세기 로마 시대 아라테우스라는 분이 의사죠. 다이아베테스, 당뇨죠. 이 당뇨란 병명을 먼저 발견하고 기술한 내용에는 매우 이상한 병이다. 환자는 자주 소변을 본다 했습니다. 그렇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자주 봐요. 그리고 소변이 작은 강물처럼 뇌처럼 계속 흘러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소갈, 목이 타고 마른다. 다음 많이 마신다. 당뇨, 소변을 많이 본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갈, 목이 마른다. 수척해진다. 비만이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세기 중엽에 항약 구급방에 소갈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고 1420년도 세종대왕께서 내 눈이 안 보이고 목이 마르구나. 왜 이렇지?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지어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세기 로마 시대에서도 살과 뼈가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런 정도로 당뇨가 어렵다고 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도 의학의 아버지 힌두인 수스루타,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이 수스루타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앉혀놓고 바늘을 찔러서 기원전 800년에 눈 수술을 한 거예요. 어떤 수술이냐 하면은 이렇게 눈이 있는데 수정체가 혼탁이 있어서 백내장이 생깁니다. 백내장이 이렇게. 백내장이 있는 것을 바늘을 찔러서 백내장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백내장을. 이 백내장을 침을 넣어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니까 상이 앞으로 미쳐지게 되겠죠. 이 수술을 개발한 분이 인도인 수스루타란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또 환자 소변이 달다. 왜 그럴까요? 소변에 당이 나오니까 당연히 달달하죠. 그래서 당뇨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란 역사가 아주 기원전부터 발생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를 포함해서 그 로마 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당뇨가 언급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병이 당뇨였습니다. 이 당뇨병이 불치의 병이다. 그렇죠. 치료가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비만해졌는데 나중에 당뇨가 생기면서 소변에 당이 다 섞여 나오니까 그 온몸이 또 말라가면서 그 당뇨가 생기면서 사망하게 됐는데, 이 당뇨병 치료제의 인슐린, 하시는 일이죠. 인슐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1900년, 20년도에 20세기 초에 캐나다 외과 의사 벤팅 박사, 이분이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외과 의사가 개의 췌장을 묶은 뒤에 그 추출물을 발견하고 이 발견물을 인슐린이라 명칭을 했습니다. 인슐린. 이 인슐린을 당뇨 환자에게 또 주사를 하니까 혈당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그 당시에 32세였고 이 인슐린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인슐린을 릴리라는 제약회사에 단돈 1.5달러에 기부를 하여서 약을 양산을 하면서 인슐린을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한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분이 32세 때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개가 있죠. 이 개가 역사적인 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누가 캐나다 의사 벤팅 박사 있을까요? 32세니까 당연히 이분이죠. 이분은 조수. 그래서 이 개의 췌장을 묶어서 췌장 추출물인 인슐린을 발견한 세계 최초의 의사, 당뇨병 치료의 신기원이 일어난 정말 역사적인 일을 만든 의사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된 역사적인 일들이죠. 지금도 당뇨 환자분들은 이분이 없었으면, 인슐린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 인슐린을 발견하고 난 뒤에 단돈 1.5달러에 제약회사에 기부를 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 저렴한 가격에 정말 훌륭한 일을 남긴 이 캐나다 의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개발되고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까? 그죠? 그 인슐린 주사 때문에 당뇨병 치료의 신기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뇨병 치료를 인해서 또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뇨병 치료의 신기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당뇨병은 비만인데, 비만이 나중에 또 당이 배출되면서 몸이 또 말라가는 또 되는데, 이것이 다이어트가 당뇨에서 기원했다는 또 속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그리스어로 다이아베테스라 하죠. 걸어다니는 것, 통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그 발견은 세계적인 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조선시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밥그릇이 세숫대야만큼 크죠. 우리 조선시대에 어르신들께서 식사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구한 말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오면서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느냐, 황소가 먹는 것처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 봄에 춘궁기가 생기고 쌀을 많이 만들고 보리를 많이 또 수확을 해도 항상 곡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밥을 너무 많이 먹더라. 이렇게 밥을.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비만, 근데 이렇게 이 많이 드셔도 비만하지가 않는 우리 선조들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인슐린이 발견이 되면서 또 많은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유명한 당뇨병 환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창조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코리아 역사에 제1의 반만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께서 또 안경을 쓰고 계신데 세종대왕께서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 젊은 시절에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당뇨병. 눈이 또 아무래도 당뇨병 망막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인슐린이 발견이 된 부분이 가으로 돌아와서 세종대왕 눈을 치료했더라면 한글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후손들에서 만들어 주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뇨는 다이어베티스, 다이어트와 같은 어디란 흔적이 있습니다. 당뇨병 하면은 제일 먼저 뇌가루 많이 가죠. 뇌가루. 그리고 또 안가는 가끔씩 가죠. 그러니까 먼저 당뇨병은 진단은 내과에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혈당 수치가 120이 넘었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 최근에 많이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내과에 가서 진찰을 하면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혈당 수치가 높더라. 당뇨병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혈당 검사를 통해서 많은 내과적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뇨병은 내과와 안과의 공동 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과는 혈당의 수치를 낮춰야 되죠. 정상 수치 120 이하, 115까지도 그죠. 안과는 당뇨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안과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은 내과적인 치료와 안과적인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된다. 그 전에 내과적으로 철저한 혈당을 조절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고혈압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도 해야 됩니다. 내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연 금주를 철저히 하라. 당뇨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 금연 금주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수입니다. 여러분 술을 적게 드십시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죠? 금연과 금주를 철저히 하는 것이 생활 속 우리가 건강 지킴이 되겠죠. 이렇게 또 당뇨는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것. 그래서 내과에서 혈당 치료를 계속하면서 안과는 주기적인 검사를 하라. 그것이 공동치료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세까지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의사를 잘 치료해야 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려고 해서 무수하지 말고 병원을 집처럼 생겨서 자주 가면 갈수록 이런 예방과 치료가 되죠. 그러면 당뇨의 역사를 보았는데 당뇨 때문에 생긴 망막병증의 역사를 한번 더 볼까요? 세종대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 기록에 보면은 세종대왕께서 살이 많이 어쩌습니까? 비만하였더라. 그리고 내 눈이 침침하네. 글이 안 보이네. 한글을 지어야 되는데 글이 안 보여서 걱정이다. 라고 세종대왕께서 근심어린 말씀을 신하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집현전 학사들한테 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30대 중반에 소갈증, 목이 마른다. 그래서 물을 많이 자주 마신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뇨병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시절에 목이 마르더라. 그죠? 비만하였더라. 그 기록이 세종실록에 있는데
40대 중반부터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당뇨 망막증이라고 진단을 내리지를 못했으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 또 당뇨병이 있으면은 미세혈관에 장애가 있어서 발끝에 혈액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끝이 썩어 들어가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발이 썩어 들어가고 아프니까 잘 걷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당뇨의 모든 합병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선의 왕 세종대왕께서는 1446년도 50세가 될 때 한글을 만드시고 그 한글을 세상에 반포를 하셨습니다. 한글을.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눈이 심심하다. 안대를 끼신대요.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께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글을 만드시고 50세에 그리고 4년 뒤 54세에 사망을 하시고 지금 같으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사망을 돌아가셨는데 그 일은 우리 한글 아름다운 한글을 쓰고 있는 세종대왕께 그 세종대왕이 당뇨 망막병증을 앓으셨는데도 그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밤낮으로 한글을 만드시고 그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를 하고 그 반포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또 한글을 읽게 되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업적을 통해서 반만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세종대왕의 한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글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TV에 이렇게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한자를 쓰지 않아도 일본같이 한자를 카피한 그런 글자는 안 써도 미국과 같이 영어에 대해서 외우기도 힘든데 그 영어를 안 쓰더라도 우리의 과학적인 한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 그 과학적인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께서도 당뇨 망막병증을 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한글과 또 재미있는 TV와 또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그 풍경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계신 분들 포함해서 모든 시청자들께서는 당뇨 망막병증을 잘 이해를 해서 예방을 한다면 110세까지 건강한 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종대왕처럼 안대를 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당뇨 망막병증의 기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첫째 신발이 나와 있네요. 신발이 당뇨발. 당뇨가 있으면 그는 굉장히 힘들어요. 주사기를 펴면서 약부터 혈당액부터 주사기부터 혈액부터 많은 상징성, 그 다음에 과일부터 닭에 관한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우리 챗 GPT에서 영상을 뽑은 것인데 당뇨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달라. 챗 GPT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당뇨병은 첫째로 신장의 질환의 생깁니다. 그래서 소변이 나오더라. 당을 미친 당뇨, 소변에 당이 있더라. 또 두 번째는 신경의 이상이 생깁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말단신경에 장애가 생기면서 신경이 죽게 되죠. 그래서 살이 또 썩어들어가는 그런 현상들. 세 번째는 눈의 망막. 이렇게 신장질환과 신경질환과 망막질환 이 세 가지가 당뇨병의 이 3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3대 질환 중에 한 가지가 눈의 망막질환이 되겠고 이 당뇨병은 혈당을 측정하면서 당뇨적 인슐린 주사,
캐나다 의사가 만든 인슐린. 대표적인 이런 의가 되겠죠. 말이 이미지는 이렇게 되겠고요. 당뇨 망막병증이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질병과 함께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하면 당뇨 망막은 뭐라 했죠?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다. 필름 뒤에 망막. 눈 앞쪽에 각막과 눈동자가 있고 눈 안에 유리체가 있으면 눈 전체를 싸고 있는 막이 망막이라고 합니다. 망막은 카메라로 하면은 필름 부분에 해당되죠. 이 필름이나 카메라 부분에는 동맥과 정맥이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함께 동맥과 정맥의 혈관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눈이 망막 부분이 되겠죠. 이 망막이. 이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될 때 피는 빨갛습니다. 우리 눈을 보면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그림상 빨간색,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혈관이 자라나거나 길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혈관이 빨갛게 신생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합병증이 생기는 그 원인의 한 가지가 신생혈관, 없는 혈관이 하나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 신생혈관이 생기면 그 신생혈관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는 것이죠. 당뇨병은 무슨 질환이냐? 혈관성 질환입니다. 혈관성 질환. 당뇨망막은 혈관성 질환으로서 새로운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죠. 신생혈관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약하죠. 약한 혈관은 작은 충격이나 변화에도 터지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혈관을 통해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출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은 신생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혈관성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생혈관. 이 부분에 많은 혈관들이 자라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뇨 망막병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망막의 구조는 필름이라고 했죠. 필름. 이렇게 보면은 망막을 전체로 보면은 시신경과 함께 동맥, 파란색은 정맥인데 사실은 다 정맥이 또 동맥도 다 빨간색이죠. 이 항반 부분 이렇게 동맥, 정맥, 항반, 시신경 이렇게 나누는 게 눈의 망막인데 이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가 망막에 사진기로 치면 필름 부분이죠. 망막에 동맥과 정맥이 네 방향으로 되어 있고 이 눈의 망막 뒷부분에 투명한 이 부분이 전체가 신경이에요. 신경. 눈의 중심이 뭐래죠? 항반. 물체를 보게 되면 이 물체의 상이 항반에 먼저 맺혀지게 됩니다. 항반에 맺혀져서 시신경을 통해서 시신경을 들어와서 시신경이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뇌로. 그래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이 망막이다.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이다. 그래서 시신경 유두에 망막의 모든 혈관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부분의 질환은 이 망막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약하니까 혈관이 터지고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성분이 망막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눈의 OCT 사진인데요. OCT 사진. 이 OCT 사진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항반이죠. 항반. 이 항반.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구멍이 나고 이 또 막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당뇨병이 생기는 막이 망막의 전막, 앞에 막이 생기면서 실명하게 되는 것이 망막의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은 이렇게 망막,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 이 필름에 혈관이 있는 부위에 혈관에서 물질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특히 망막의 중심 황반에 변화가 생기면서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기본 구조가 되겠죠. 그럽니다. 당뇨 망막증은 망막에 문제가 생긴다. 망막을 잘 보호를 하면 되겠죠. 그 망막에 보호를 하기 전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당뇨병 환자들은 오른쪽 그림과 아주 비만해 있죠. 살이 찝니다. 그죠? 살이 찌면 가다한 체중 비만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저항이 증가합니다. 인슐린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판크레아스라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유발되고 하면 인슐린이 작용이 저하됩니다.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게 된 것이죠. 인슐린 만드는 역할이 적어지니까 그 인슐린이 들어와서 혈당을 피 내에 혈당 성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니까 혈액 성분의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혈당이 생깁니다. 이게 당뇨는. 그러면 비만 환자들한테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된다? 췌장에서 자꾸 음식량이 많아지면 혈액 내에 당 성분이 많아지니까 다음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췌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노동이 증가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췌장이 당 좀 그만 드세요 하더라도 계속 먹습니다. 췌장 기능이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안 돼. 인슐린 분비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복부에 배가 나온 분들, 이렇게 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 그죠? 요새 살이 쪘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축적 때문에 가려서 인슐린 방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 조절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당뇨 환자들은 유전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이상질질 혈증이라든지 그리고 고혈당, 콜레스테롤 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과 연관되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비만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드시죠? 쉴 새 없이 듭니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 하는데 살이 찌는 분들은 다 많이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의 유입량과 칼로리의 유출량을 비교하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과도한 고지방, 고당분 칼로리를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필요한 약물을 치료를 하는 것이 당뇨, 비만 이 부분에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뇨는 비만과 인슐린을 의사와 함께 종합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히 내과 의사 선생님과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 옆에 가까운 곳에 내과 선생님들과 당뇨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집 옆에 있는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꼭 하는 것도 필요가 하겠죠.